1번 수급자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급자 관리는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부터 1-10번의 수급자 등급 변동 현황의 10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어포에서 그 기본적인 기초 자료로 수급자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그 수급자의 기초 평가라든지 요양 그리고 간호 이런 일지 대상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수급자 등록은 필수이고요. 이 수급자를 등록하시는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첫 번째는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수급자 신규 등록을 눌러서 수급자를 등록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1-2번의 수급자 정보 공단 연동에 가셔서 계약자 목록이라는 거를 공단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가져온 기록을 체크를 하셔서 일괄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분 선택해서 등록 처리를 하면 요분이 지금 1-1번으로 이렇게 등록 처리가 됩니다. 수급자 삭제하시는 건 이렇게 삭제하셔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그 케어포 요양 쪽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수급자 정보는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등록된 수급자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요양 간호 프로그램 이동 서비스 등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든 그 수급자의 정보 수정은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 화면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급자 정보 관리 화면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신규 등록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록이 여러 개 있으면 이름을 그 검색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그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도 보면 현황 선택이라든지 그룹 선택, 분류 선택을 통해서 쉽게 대상자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이면 이 현황을 그 수급자 이름을 누를 때 수급자 이름으로 정렬, 그 다음에 케어 그룹 하면 케어 그룹 이름 순으로 정렬, 성별, 나이 순으로 리스트 정렬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정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 관리를 하실 때 보통 기본적으로 수급 중인 그 수급자 이름을 리스트 정렬을 처음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퇴소 처리되신 분들은 나중에 왼쪽 하단에 퇴소자 포함 검색을 하면 과거에 퇴소하셨던 그 어르신의 목록이 맨 아래쪽에 나오고요. 맨 아래쪽에 이 목록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기타 다른 정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퇴소자분들 찾으실 때는 퇴소자 포함 검색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급자 그 신규 등록을 하실 때는 등급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등급을 부여받지 않으신 등급에도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등급외로 선택하셔서 등급에도 인정기간이 필요해요. 왜 등급에 인정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그 일정을 잡고 그 일정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생성을 할 때 이 어르신 등급의 수가를 월로 잡아서 월정액으로 잡느냐, 일별로 잡아서 하루 수가 단위로 계산을 할 거냐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등급의 인정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셔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 등급의자도 등록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그 수급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이제 그 수급자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쭉 그 조회라든지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 정보들을 수정을 하실 때는 수급자 기본 정보 수정을 눌러서 그 정보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입소 확인서라는 거는 해당 어르신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그다음에 계약 중인 상태다라는 거를 발급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증빙용 서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 보시면 급여 개시일이라는 건 그 기본 정보에 있는데요. 이 급여 개시일이라는 거는 그 공단의 급여 개시일 그 개념하고 같고요. 공단에서 급여 개시일이라는 거는 공단에서 계약의 그 계약 일자가 아닌
2-1번에 일정을 잡을 때 그 일정의 시작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 기본 정보에 있는 급여 개시일은 최초 급여 개시일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최초 급여 개시를 수정하면 안 되는 게, 이거에 만약에 맞다면 수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유는 그 나중에 이분이 계약 해지, 그러니까 뭐 퇴소 처리되셨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그 급여 개시를 다시 수정하신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기서는 이 급여 개시, 직원 정보에 있는 급여 개시를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급 상태 변경에 있는 계약 그 일자를 다시 아마 퇴소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다시 그 수급 중, 이게 재급여 개시일로 처리가 되니까요. 반드시 기본 정보에 있는 급여 개시는 최초 급여 시작일이면 절대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 급여 개시를 기준으로 기초평가에, 나중에 기초평가에 작성일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 급여 기록지라든지 이런 일지들의 조회 시작 구간이 되기 때문에 급여 개시일은 반드시 최초 급여 개시일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수급자, 아까 그 현황 쪽에 입소, 퇴소, 재입소는 이쪽에서 그 퇴소 처리를 하시면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은 아래에 퇴소, 재입소 연계 기록지하고 또 같은 기능이에요. 퇴소를 할 때 다시 재입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퇴소 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상태 처리 기능 버튼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퇴소 처리를 시킬 때 공단 평가 기준에는 연계 기록지까지 그 작성을 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사항에 저희들이 퇴소를 할 때 반드시 연계 기록지도 작성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이 퇴소, 전원, 사망. 사망일 때는 연계 기록지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망이라고 해서 구분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평가 진행을 하실 때 이 수급자분이 왜 연계 기록지를 쓰지 않았는지 대해서 빠른 확인을 위한 참고용 구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계 기록지 작성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불러오기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러오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뭘 불러오냐면,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어떤 투약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낙상, 욕창, 고유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가 이 퇴소 일자 기준의 이 앞전에 있는 이런 기초평가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러올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 수급자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는 걸로 좀 축약을 해서 수정 편집을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심 상태, 기능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기초평가에 제일 비슷한 게 역구사정 총평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그 내용들을 좀 불러올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 버튼이 제공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총평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 주제에 맞게 총평을 보시고 좀 정리를 하셔서 작성 처장 처리를 해주시는 거를 저희들이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퇴소나 이 상태 변경 처리를 하실 때 요 처리를 하고 나서 좀 그 전반적인 이력을 보려면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 따른 그 퇴소라든지 재입소 이력들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기능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케어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케어 그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급자를 케어하는 어떤 묶음 단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케어 그룹은 저희 9-1번에 보면 시설 기본 설정에 보시면 케어 그룹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케어 그룹을 뭐 일반, 2반 개념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어르신을 담당하시는 직원 이름으로 케어 그룹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수급자별로 그 케어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요 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양 기록지의 리스트,
이런 부분들도 케어 그룹별로 분류가 해서 그 어르신별로 담당하셨던 보호사분이나 이 담당자가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그 그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9-1번에서 그룹을 만드시고 1-1번에서 수급자별로 케어 그룹을 연결하는 설정으로 그런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률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본인 부담률은 그 어르신별로 이분이 이제 일반이라든지 감경 9% 아니면 6% 이 공단에서 부여받은 그 본인 부담률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설정을 보시면 처음에 뜨는 게 현재의 본인 부담률을 왼쪽에 나타내고, 만약에 공단 통보가 와서 본인 부담률을 만약에 감경 9%에서 2월 1일자로 일반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 처리를 하시면,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자 기준으로 감경률이 표시되기 때문에 9%로 나오지만 2월 1일부터는 일반으로 설정하는 대로 이 정보가 일반으로 2월 1일부터 바뀌어서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2-1번의 일정을 만드실 때도 이 일정을 만들 때 이 날짜 구간별로, 즉 여기에 있는 변경일 기준, 그 다음에 시작일 기준대로 각각 본인 부담률들이 나눠서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률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이 적용 시작일이라든지 변경일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 등록 화면에서 상단에 이전 부담률 조회 및 수정이란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잘못된 이력은 수정하는 건 없고 최초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삭제를 해서 다시 등록 상태로 바꿔주셔서 다시 날짜를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는 이 본인 부담률 뿐만 아니라 수급 상태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대로 지금 그 등급 인정 기간도 이러한 비슷한 사용자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력을 띄워서 밑에다 추가하게 하면 지금 사용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부담률을 나타내고 옆에 추가만 할 수 있게끔 손쉽게 저희들이 사용자 화면을 이렇게 통일을 시켰으니까요. 이렇게 본인 부담률 뿐만 아니라 인정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 상태도 비슷한 방식으로 UI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다른 설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좀 사용하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인정 등급 기간이라는 거는 인정 등급을 공단에서 이렇게 처음에 수급자 등록한 다음에 갱신이 되신다면 여기에 이제 다음 그 인정 만료 기간 다음 날부터 1년인지 2년인지 해서 등급이라든지 바뀌신 경우 이렇게 해서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이력이 2개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 처리가 된다는 거. 만약에 갱신이 아닌 단순 연장이다. 단순 연장이라고 하시는 거라면 여기에 추가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날짜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날짜를 6개월 더 연장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종료일 변경 이렇게 하시면 기존의 만료일만 더 연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장과 갱신의 그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갱신이냐 연장이냐에 따라서 수가 계산을 할 때도 10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의 화면을 확인을 하고 갱신인지 연장인지에 따라서 기간을 더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료일을 수정을 하시거나 업무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관리라는 기능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수급자의 현재 집 주소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기능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 운전 탑승 관리를 할 때 그 운전자가
수급자들의 위치 정보를 지도로 확인해서 효과적인 동선을 지금 짜실 때, 계획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위치 정보 관리라는 걸 통해서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승인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단에 보시면 그 요양 자원 쪽에 그 교통비 신청한 쪽에 주야간 서비스 비용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 신청 등록하신 구간에 따라서 어르신의 그 몇 킬로인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정보는 나중에 그 탑승 관리를 하시고 나서 그 공단의 입퇴소 기록을 넣을 때 엑셀에다가 이 승인 구간 정보까지 같이 날짜에 따라서 넣어줘야지만 공단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 구간은 공단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그 키로수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환인 경우에는 이 정보들은 나중에 기초평가라든지 아니면 간호 쪽에 그 업무를 보실 때 참고용으로 그 쓰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참고용 정보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치매 전담실이라고 있는 거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의 그 주야간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치매 전담이 아닌 경우에는 치매 전담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나오진 않고요. 치매 전담령인 기관인 경우에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해당 수급자의 그 치매 전담령이라도 수급자에 따라서 치매 전담 수가가 적용되는 수급자 분류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수급자라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사용으로 해서 이력을 등록을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치매 전담용 수가로 적용된다는 거, 본인 부담금 계산을 할 때도 일정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끔 저희들이 요 설정에 보면 일실, 이실 개념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9-1번의 시설 정보 설정을 그 안내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지금 그 기초정보 탭으로 이제 가보면 보호자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호자 정보는 그 기본적으로 해당 어르신의 그 명세서라든지 급여 기록지를 받아보시는 그 보호자분들의 정보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보호자 정보를 눌러보시면 보호자 정보는 총 1분, 2분, 3분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호자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다음 청구서를 문자로 받을지 이메일 받을지에 따라서 문자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를 놓으면 급여, 청구, 이동이라는 그 3가지 항목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급여라는 거는 그 3-1번의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그 급여 기록지를 받아보거나 보호자 앱 안내, 그 다음에 연말마다 수가 변경 안내서를 받아볼 때 이 체크를 해주신 수급자 연락처로 이런 사항들을 발신 번호로 인식을 해서 보낼 수 있게 구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청구라는 거는 본인 부담금 명세서를 생성을 하시면, 아까 7-1번에 생성을 하실 때 이 수급자들이 나중에 청구서 발송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상자로 이렇게 이 연락처를 사용을 할지 구분 처리하는 거고, 이동 서비스는 그 나중에 탑승 관리를 2-3번에 하실 때, 이 보호자 그 탑승 일지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 어르신의, 그러니까 그 운전자분이 만약 그분이 안 보이실 경우 누구한테 비상 연락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보 표시 구분으로 이동이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총 저희들이 3분까지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족 이름, 뭐 이렇게 보호자 2, 그다음에 보호자 3, 그리고 뭐 이렇게 급여,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면 총 3분까지 모든 보고서들이 발송될 수 있다는 거, 3분까지 총 그렇게 보호자 정보가 연계되어 처리된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여 이용 계획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급여 이용 계획이라는 거는
나중에 2-1번의 일정 관리를 잡으실 때 공단 일정 말고 수급자의 개별 일정을 잡을 때 이분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런 차량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다 라는 설정으로 스케줄 잡는 설정 개념으로 그 스케줄표가 지금 설정이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2-1번의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표준 계약서 출력을 할 때, 표준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도 나중에 표준 계약서에 이용 계획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이용 계획 스케줄 이걸 이제 작성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도 연계가 돼서 기본 정보로 활용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퇴소 및 연계 기록지는 아까 수급 상태 변경을 눌렀을 때 퇴소 재입소 처리라든지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는 기능 버튼하고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수급자 정보는 보통 수급자의 기본 정보 관리, 요거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출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양 수가 변경 안내서라고 또 저희들이 수급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그 연말 때마다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요양급여 수가를 그 인상안을 갖다가 수급자별로 등급이라든지 요 급여 이용 계획에 따른 스케줄대로 예상 본인 부담들까지 해서 충분히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서식지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출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10-2-1번의 안내 발송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발송을 하실 때도 사용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약관이란 탭이 있는데요. 표준 약관은 표준 계약서를 쓰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사항이고요. 요 기능사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신규 작성을 하실 때는 신규 작성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신규 작성 버튼을 눌러서 기간만, 처음에 기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잡을 때는 보호자 정보라든지 이거 기본으로 돼 있어야지만 표준 약관 계약이 생성할 수 있고요. 이 계약 생성이 되면 이렇게 등록 처리가 되면 계약서 일자에 맞춰서 이 목록이 나오고, 이 정보 수정을 눌러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표준 약관 출력을 하실 때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래 한글로도 내려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표준 계약서 작성한 건수에 대해서는 그 계약 정보 전자서명 URL 전송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그 보호자분께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전 표준 약관을 발송을 해드리고, 이 부분을 서명을 하면 계약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전자 서명을 확인을 하면 이 서명을 할 수 있게 그 모바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 서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계약서의 서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표준 계약서 출력을 할 때도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URL 발송을 할 때 알림톡으로 기본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해당 보호자분의 그 알림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나가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수신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급여 변경 사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급여 비용 사유서라는 거는 처음에 표장기라든지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수가가 보통 얼마 정도의 예상 급여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사정에 의해서 이 급여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 비용, 그러니까 뭐 주 4회를 하기로 했는데 주 2회로 줄었다든지 이런 변동사항들을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또 별도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이 변경 사유서를 통해서 이거를 계약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공단 평가에서
이 문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 변경 사유서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유서 예제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 안전 수칙은 저희들이 나중에 뭐 1-7번에 안전관리 설명에 보시면 이동 서비스 사항이, 그러니까 뭐 차량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기록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약서 확인사항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확인서 사항 관리는 그 표준 계약서 밑에 하단에 이 확인사항들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출력을 눌러보시면 표준 계약서 맨 하단에 요런 거 확인을 했다라는 요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사항들이 이 사항 관리에 따라서 그 계약서에 들어갔고 기관에 따라서 확인 사항이나 안내 사항으로 구분해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능 버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표준 계약 이력이 밑에 목록이 있는데 계약서를 만약에 더 추가를 하실 때는 신규 등록을 눌러서 계약 기간을 더 그 다음 계약 기간에 맞춰서 그 2020년 4월 22일부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날짜 중복은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22년 요 부분은 아마 지금 기존에 그 비급여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지금 요걸 기준 만료일을 예전 걸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보면 기준 이력에 추가를 할 때 만료 사항이 뜨고,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년 동안 다음 기간을 등록을 하면 총 2개의 계약서 이력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거를 수정하시려면 밑에 있는 목록을 누르시고 계약정보 수정을 누르면 기존 거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 요 위에 걸 수정하시려면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방법. 이것도 아까 전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 서비스 목록화되어 있는 이력들을 수정을 하실 때는 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비슷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간식 계획이란 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본인 부담금 청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 청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보통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 기본 설정에 이 식사 제공 설정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만들 때 이 시설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면 9-1번의 이 설정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7-1번의 본인 부담금을 만들 때 식사비 청구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번에 평일, 점심, 저녁 이렇게 토요일, 공휴일까지 일정이 잡히면 점심과 저녁만 식사 청구가 들어간다. 그리고 식사 종류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요양 기록의 식사동 기록하고 관련된 거고요. 청구하고 관련된 건 이거라는 거.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식단표도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설정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급자별로 식사 설정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본인 부담금 청구를 할 때 평일, 토요일 점심에 점심과 저녁만 오후 가시만 청구를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 만들 때 설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 어르신은 평일날 아침, 점심만, 그 다음에
오전 간식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어르신만 본인 부담금 7-1번에 설정을 할 때 이 시설 설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본인 그 식사 간식 설정에 개별 설정으로 되어 있는 이 설정으로 본인 부담금을 만들겠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 설정 바꾸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금 김병목님을 다시 삭제를 했다가 지금은 아까 그 전에 시설 설정으로 이거 되어 있다가 지금 이걸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만들어 보면 식사비가 아침 점심 그러니까 수급자 개별로 된 설정된 대로 식사비가 청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 간식 계획 탭은 이 본인 부담금 식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거냐라는 설정 구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급의 본인 부담금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본인 부담금 이 등급의 탭은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공단의 등급 그 수가 시간 수가에 따라서 한도액을 맞춰서 계산을 하지만 등급인 경우에는 따로 지정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이 이수만님 수급자의 경우와 같이 하루 단위로 5만으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2-1번의 일정 계획에서 만약에 이수만님 보면 일정이 없으시잖아요. 일괄 일정 등록을 스케줄표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 하루 5만원씩 스케줄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7-1번에 12월달 거 명세 생성을 시키면 일자별로 5만원씩 들어가게 처리가 되고요. 요게 등급의 부담금으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 만들 때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 만약에 월별로 하신다. 월별로 딱 70만원만 받겠다 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면 다시 한번 명세서를 지우시고요. 이분이 아니라 이수만님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70만원이라는 거 월별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이분의 청구 내역을 만들어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그분이 아마 일정이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아까 일별로 했을 때는 다 일별로 수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퉁으로 이분이 하루를 그 달에 하루만 나오셔도 70만원 나오고 30일 다 나오셔도 70만원 나오게끔 월정액으로 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별은 이것도 공단의 등급별 수가와 같은 설정 방식인데 이거는 개별로 잡기에는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평가 탭은 나중에 설명해드릴 1-4번의 기초평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욕창, 낙상 이거를 개별로 연간마다 조회할 수 있는 구분 탭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일지는 이 부분 또한 1-5번에 상담일지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개별적으로 정리 모아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서류관리라는 거는 그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그 어르신에 관련된 그 업무용 서류들을 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자료실 개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총 20개까지 등록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만 쓰시면 되고 이걸 뭐 꼭 여기다 뭘 등록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냥 필요하실 때만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 비용은 나중에 본인 부담금 생성을 하실 때 저희 명세서 눌러보면 기타라는 비용이라는 게 여기에 연관이 돼서 들어가는 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명세서를 만들기 전에 기타 비용 이 어르신은 뭐 대신 병원 진료를 같이 가서 그 진료비를 대납을 해주거나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기관의 본인 부담금에 담아서 청구를 하실 때 여기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다음 달 2020년 1월달 명세서 만들 때 이 기타 비용에 있는 항목들을 가져와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 기타 항목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20년 12월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쪽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추가를 해버리면 이미 명세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관리자도 모르게 기타 비용이 이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본인 부담금 발송을 해서 보호자들이 뭐 조회를 하거나 이럴 때 좀 혼란스럽게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세서가 만들어진 경우엔 기타 비용 추가가 되진 않고요. 다만 만들기 전만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번은 수급자 정보 관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